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500억, 1000억 원짜리 사기 사건이 1조짜리 사기가 되는 마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20년 경찰이 약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기 사건은 약 1년 만에 약 1조 원 규모로 사기가 커졌습니다. 사기 행각은 중단됐지만 사기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이유는 이 암호화폐 때문인데요. 사기 행각을 벌인 이더리움 값이 20만 원에서 약 300만 원까지 15배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닥치고 단타, 닥단 신선생 얘기입니다. 이 닥단의 뜻은 바로 닥치고 단타인데요. 단타만 쳤어야 되는데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닥단 신선생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방송에도 출연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기 행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닥단 신선생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A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신선생은 A회사 대표임을 내세워서 케이블 TV,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신선생은 초기에는 인지도를 쌓으면서 방송 출연에 열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처음에는 방송으로 인지도를 쌓기, 그 다음에 각종 방송 출연, 나 이런 방송에도 출연했다, 이런 이력을 써놓지만 정작 결정적일 때 방향을 바꿔서 돈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2019년 4월 신선생은 이더월렛이라는 플랫폼을 출범시키는데요. 신선생 주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신아무개 씨가 가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얘기고 신선생 주장의 사실 여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아직 확인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신선생의 유명세를 듣고 연락을 해온 김씨 등 이 추종자들이 또 부는데요. 그래서 이 추종자들이 다단계 업체 초기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초기 멤버들은 다단계 폰지 사기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해오면서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신선생의 이름값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네트워크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뭘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추종자들이 사실은 다단계 네트워크 역할로 피해자를 양산하던 사람들이 이제 추종자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생인 신선생의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명분과 60년대 후반 출생의 다단계 조직, 아저씨 아주머니 그런 분들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이 네트워크, 다단계 조직 네트워크가 이 결합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초기 멤버들은 최상위 사업자로 분류됐고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리더방 등을 만들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다단계 조직 네트워크와 신선생은 자신들이 중국 광모 회사의 계열사로 본사가 홍콩에 있으며 이더리움 계열 회사 중에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설립했고 자산이 수조 원으로 수년간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특히 신선생이 차린 회사는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이더월렛은 세계 16개국 중에서 선별된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를 고용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 최정상 트레이더들이 돈을 모집한 걸 갖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데 이들 최정상 트레이더 중에서도 1등이 바로 신선생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건 이더월렛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주소로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내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소 매월 10% 이상 배당 지급을 약속한 건데요. 또한 다단계 체계를 구축했는데 본인이 투자 유치한 1대 자손, 이 투자자의 자금 0.35%를 내가 먹고 또 이 1대 자손에 또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이 투자한 자금의 0.1%를 수당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부터 50대 투자자까지는 0.006%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복잡한데 간략하게 이들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는 1000만 원 넣으면 매일 35,000원씩,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제발 아셔야 됩니다. 이 말들은 거의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더월렛은 중국 광모그룹 계열사가 아니었고 홍콩의 본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몇 번이고 홍보했던 자산이 수조 원이다, 세계 10위권이다, 신선생이 트레이더 중에 1위다 등의 말도 다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 피해자는 초기 피해자들은 실제로 배당이 나오니까 1000만 원 넣으니까 35,000원씩 진짜 나오네 하니까 그 배당이 나오는 날에 족족 그 돈을 재투자를 해서 배당액을 늘리려고 했고, 그래서 배당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이상이라고 했고요. 나이 들어 은퇴한 뒤 여윳돈이 부족했는데 신선생 말을 믿고 돈을 넣어 생활에 보탬이 돼볼까 하다가 돈을 다 날리게 생겼다, 이들이 다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초기에 합류한 김씨도
마지막으로 이 다단계 네트워크를 조직해준 이 김씨도 법정에서 나도 신 선생에게 속아서 참여했다. 신 선생이 다른 사람은 투자 유치금의 0.35%를 주지만 당신이 유치하면 0.4%를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서로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상황인 거죠. 이 앞서의 피해자 말처럼 배당이 나오는 걸 보고 투자액을 증액시켰다는 피해 보고가 참 많은데요. 피해액은 피해자들 주장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다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피해액을 따지기 때문에 보통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당시 가격으로 대략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이더리움이 피해액이다 라고 하고, 경찰 수사 결과는 약 270억 원 정도 상당의 이더리움을 신 선생 측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투자액을 엄청 받아갔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2019년 10월 다시 한번 변화의 시간이 옵니다. 신 선생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출금을 정지시켜버린 건데요. 내 돈인데 내가 출금을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신 선생은 암호화폐의 일종인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ETC 이걸 100개를 보증금으로 추가 입금하면 정지를 풀어서 투자금을 출금할 수 있게 해주고 배당도 계속 지급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따라 입금을 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죠. 당연히 변화가 없을 상황이죠. 이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을 넣어서 출금 제한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액수와 투자 목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입금한 것과 이렇게 다 합치면은 그 대략 가격이 약 8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2월 약 400명의 피해자들은 단체로 신 선생을 고소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약 1000명에 달한다고 추산이 되는데요. 수사는 짧지 않았죠. 수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집중수사했고 2020년 10월 신 선생은 구속이 됐고, 검찰은 11월 신 선생을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 선생이 기소될 때쯤에 그때부터 암호화폐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신 선생은 구속이 됐지만 그가 가진 이더리움의 가치는 15배,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는 10배가량 올랐죠. 그가 사기행각을 벌인 이더리움 값이 20만원대에서 최고점 기준 300만원 이상, 지금 약간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봐도 한 12배 정도 수직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들은 신 선생에게 이더리움을 입금했으니까 이더리움의 현재 가치로 보면은 약 1000억 원, 원래는 사기였는데 기소되고 나서 갑자기 1조 원대 사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 선생이 합의를 제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15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하자고 제안한 그 수준이 아주 황당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구치소에 앉은 자리에서 남의 돈으로 15배 이상 챙겼지만 2019년에 이더리움 가치의 50%를 보상해주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 2019년에 50% 가치로 보상을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게 조건이었죠. 이런 조건이 써진 서면을 내밀자 피해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15배를 벌었는데 나한테는 그거 원금의 반 돌려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니까 신 선생이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100%를 돌려주겠다,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피해자들도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측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합의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했던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피고인인 신 선생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은닉해 놓은 상황에서 원금 기준 100%, 그것도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다면서 편취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은닉한 계정 자체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신 선생 쪽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보고 피해자들이 한 번 더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최근 암호화폐 사기행각 트렌드가 암호화폐를 일단 받아둔 뒤에 벌면 다시 원금으로, 잃으면 현재 암호화폐 가치로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일단 암호화폐 빨리 줘, 내가 돈 벌어다 줄게 하고서 암호화폐를 거둔 다음에 이게 10배 상승했다? 그 원화 가치로 돌려줘. 이게 그냥 10배 폭락했다? 원래 가치로 돌려줘. 이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만난 한 사기꾼은 사기를 치는 이들은 감옥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서 놀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한 3년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감옥 안에서 암호화폐 가격만 급등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변화도 있었는데요. 2021년 신 선생은 구치소 안에서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로 기소돼 사건이 병합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신 선생을 수사하면서 주변인 진술을 듣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돼 버렸습니다. 이 마약 검사를 하니까 마약 투약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추가로 기소가 돼서 병합이 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1000만 원을 맡기면 하루에 35,000원을 준다는 이더 원래처럼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는 터지는 시기만 다를 뿐 100%
사기로 보면 된다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단 신선생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